갑자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갑자기였던 것 같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정청래, 혁신당에 깜짝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갑작스럽게 정청래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자들이 뭐지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우리 합당합시다 라고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국 대표 좀 갑작스럽긴 합니다만, 저희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목표엔 우리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볼까요? 합당하자 제의하고 조국 국민 뜻대로 국민 뜻 경청을 하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실 보이죠. 그래서 사실상 수락한 것과 같다라고 또 쓴 오늘 조간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최창길 교수님 약간 보는 저희 입장에서 갑작스러운데 글쎄요. 갑자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오갔었나요? 여의도 쪽에서는. 이거 오가지 않았을 것 같고 네. 그저께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다고 그래요. 만나고 아마 거기서 조국 대표가 동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동의하지 않고 저렇게 제안할 수 없어요. 과거 1990년도 1월 달에 민자당 합당이 있었죠.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 우리 네. 민주정의당, YS 그 3당 합당인데 그때 이제 밑에 여러 책사들이 움직였죠. 김덕영, 김용환 등등 해가지고 박철원 등 움직여서 됐던 건데 그때 정도의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정도의 그 정도 물밑 접촉은 없었다 하더라도 두 분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민주당에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고위원들도 몰랐고 대변인도 몰랐다는 건데 둘이서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제안했던 것 같고 제안의 형태로 저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알았냐 몰랐냐 알긴 알았을 텐데 청와대와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 얘기하는 정치 문법상의 물밑 조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통보에 가까운 우리 합니다 정도가 아니었는가 제가 그렇게 그렇게 저한테 보이는데 저게 저런 식의 합당 제안이 저는 그 정청래 대표로서는 표가 갈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치공학적으로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성향이 비슷한 유권자들이니까 말이죠. 그런 거고 조국 대표로서는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기다렸는데 너무 반가워. 이런 거죠 지금. 조국 대표는 어쨌든 합당을 해서 한 정당에 들어가면은 공천을 받을 수가 있다고. 미니 총선거가 열 수 있는 거니까 지방선거 때. 양쪽에 이제 그게 합치가 된 건데 이해관계가 또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 당대표 연임이 있을 때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겨요. 네. 합당을 한다면. 근데 과연 지방선거 때 지금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강성이란 말이죠. 민주당은 좀 중도로 자꾸만 가려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표의 분산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유리하겠으나 네. 이게 만약에 어떤 질적으로 볼 때 중도 유권자들이 과연 이게 조국 대표의 과거의 공정의 문제가 다시 소환될 수 있는 문제고 아직 이 우려가 좀 있어서 반드시 좋지만 않을 수 있다. 나름대로 좀 민주당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합당이 좋게만 생각이 되진 않을 수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양쪽이 다 화학적으로 잘 결합을 할 수 있을진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실제로 이거를 주변에서 얘기 안 하고 약간 어떤 통보 같은 형식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정청래 발표 20분 전에 최고위에 일방 통보했다. 당 일각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체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진짜 모멸감 느껴요.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라는 자괴감.
오늘 코스피 5천이 맞습니다. 장중 돌파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주 시기인데 갑자기 빅 이슈가 예. 이런 것들 다 덮는 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도 오랜 지론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언젠가는 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법한데 예. 문제는 그걸 이제 대표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네. 원래 갈 길인 줄 알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듯이 하는 게 맞느냐? 또 왜 하필 코스피 5천 뚫은 날 이런 날 또 이게 또 덮이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보겠습니다. 최고위 20분 전에 열었다 그러죠. 기자회견 하기 20분 전에.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합당 제안은 날치기입니다. 이거 당대표 진퇴를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굉장히 강력한 비판인 거죠. 황명선 최고위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서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당원을 배제하는 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윤건영 의원, 합당에는 당위와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지금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윤영걸 대표님,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당을 반대합니다는 아니지만 왜 아무 얘기 없이 독단적으로 혼자 발표한 거야? 시기가 왜 지금인 거야? 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충분히 상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뭐 자초지종은 보고를 안 했어도 아마 최근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아마 그 조국 당하고 통합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 원칙적인 얘기는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그 정청래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청래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당 장악을 위한 승부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명분이 있거든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 조국 당에서 또 출마하면은 수도권이나 호남 쪽에서 표가 5%만 빠져나가도 당선이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는 하지만은 떡더름한 게 옛날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전후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접수한 모습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쪽집게 선생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당을 접수하는. 그래서 올 8월에 당 대표 선거 다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당이 아무래도 친명보다는 그 정청래 대표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힘이 돼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또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면은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더 높아지잖아요. 또 하나는 조국 대표가 조국 당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1대1이라 자신의 정청래 대표의 대안 주자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를 합당을 해서 데리고 들어오면은 호랑이 굴에 네. 가둬놓은 양이나 소처럼 키울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162석이고 조국 당이 12석인데 162대 12라면은 네. 조국 정도는 뭐 갖다 놓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조국하고 정청래하고의 미략이 뭔가 저는 이게 관심이 끌어요. 조국 지방선거에 어디 나갈 건지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건데 아마 부산 쪽으로 좀 시장 출마해서 되면은 거기 부산에서 있고 떨어지면은 힘이 없어서 또 떨어지는 거고 정청래의 노림수가 저는 상당히 있는 그런 한 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많은 다목적 포석으로 지금 혁신당과 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얘기를 미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위해서 합당을 하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당내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명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었죠. 그런데 친명에서도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김용민 의원이에요. 이런 건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 합당, 이거 진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전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내 이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팬카페인 건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하다 그래요. 볼까요?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다.
지방선거 빈자리 조국당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냐. 이 타이밍에 합당 얘기 왜 꺼내는 거냐라고 하면서 시끌시끌하다. 친명 의원들도 이러고 제명인의 마을도 이러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홍익표 수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합당 제안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대표님이 수석님께 언제 그 부분을 좀 공유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시점은 제가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그 발표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습니다. 가치나 어떤 지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님도 평소에 그 지론이라고 하셨어요. 대통령도 다 보고 받고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겨레는 청과 교감을 끝낸 정청래 지방선거 필승카드로 합당 꺼냈다. 청과의 교감 끝에 발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리 보고를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뭐 교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창일 교수님.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오케이한 사안인 건데 친명계가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 대통령의 생각이 아래까지 전달이 안 된 거냐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인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케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라기보다도 원론적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가. 아까 네. 잠깐 거기서 그런 말씀 하시던데 원론적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원론적 얘기를 했겠죠. 우리하고 어차피 같이 간 정당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도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기 말의 어떤 뉘앙스의 문제일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그 정도 운을 띄워놓은 다음에 원론적인 이제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한 거죠.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마시오는 안 했을 테니까 지금 관계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아까 홍익표 수석의 얘기를 보세요. 사전에 연락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전에 통보받은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게. 연락받았다는 게 막 상의라고 둘이 면밀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가 드러나잖아요. 뉘앙스에. 그러니까 통보받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는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상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도 연락했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이제 둘이 만나서 그저께 합의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과거에 YS가 그 통합할 때 말이죠. 네. 그때는 통일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어요. 민정당과 합당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건 구테타 세력이니까 그야말로 12.12 때 구사단 사단장이었잖아요.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말이죠. 근데 그때 YS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 가드 노태우 불러서 한 명씩 다 이렇게 각계격파를 했다고. 제가 네. 기억이 생생한데 거기만 갔다 오면 다 그냥 다 동의라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민주계 의원들이 그때.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들이 워낙 반발하고 있고 게다가 저 부분이 말이죠. 지방선거에 필승카드라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은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들이 국민의힘이 워낙 이제 이 내란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니까 네. 중도 보수도 민주당을 찍으려 했는데 조국 대표가 들어오면서 조국의 과거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안들 공정한 조국 입시 조국 대표 입시 비리 문제 자녀들 이런 게 소환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 글쎄요 뭐 대표가 추진하면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게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저기 워낙 당내에 사전 교감이나 공감대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이게 상당한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1인 1표제도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과연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뭐 얘기를 들은 차원인 거지 상호 어떻게 뭐 합의가 뭐 논의가 충분히 되고 이런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최고 20분 전에 연 것처럼 그냥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원론적인 얘기 건넨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대체 그럼 정청래 대표는 언제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가 각종 나오는 보도를 좀 종합을 해서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지난 16일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합당을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지난 16일 이게 언제였냐?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후에 독대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뒤에 뭐가 있었냐?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이 있었죠. 요때 지도부 만찬이 끝나고 정 대표가 독대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서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21일 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합당을 공식 제안을 어제가 아니죠. 그제 서울 모처에한 식당에서 만나서 공식 제안을 하고 여기서 오케이가 됐는지 어제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얘기를
했다. 조국 대표는 논의해보겠습니다라고 했죠. 논의 언제? 26일 날 당모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쭉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내 반발이, 절차에 대한 이 비판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진행이 되겠느냐? 내가 볼 땐 합당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과거 3당 합당 봤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거 합당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들어보시죠. 거부 인사를 밝히면서 조국혁신당은 많은 국민들에게 최소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싶어하는 당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합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지만은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다. 네, 같은 중국집에 전화기 2대 놓고 하면 안 되죠. 합치세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조국당은 같은 중국집이다. 전화기 2대 놓고 있는 꼴인데 이런 식 정치 안 됩니다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영월 대표님, 짧게, 이게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저기가 합치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원래 민주당 대 혁신당 대 국민의힘 대 뭐 이렇게 쭉 가면은 오히려 쉬울 수 있는 게 1대1 구도로 가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점이 있죠. 오히려 저 아주 혼전 지역에, 네. 병합 지역에는 뭐 조국당이 아무래도 합쳐지면은 보수 쪽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당 주도의 정계 개편이 상당히 합당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조국당이 지금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가 있거든요. 검찰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 더 강성 입장을 대변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중도 쪽 표를 지금 많이 갖고 와서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한 40% 이상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합치면은 오히려 강경 목소리가 더 세지면 중도층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이 좀 뺏길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보수 쪽에서 더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잘못은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양당 합당은 틀림없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요. 1인 1표제하고 네. 양당 합당은 명분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싸우는 거는 불난집에서 전기밥통 네. 불난집에서 못 쓰는 거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싸우는 거는 사무라이 칼 들고 상대방의 목줄을 겨눈 것 같아서 네. 진짜 권력투쟁이고 살벌함을 좀 느껴진다. 명분은 있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피나는 싸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이 의문의 1패를 좀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듭니다. 요 논의가 오늘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